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서울의 일반 아파트가 27주째 연속 하락세인 가운데 유독 재건축 아파트만 6주 연속 상승세로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재건축 아파트 도대체 왜 올랐을까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락세가 유지 중인 서울 아파트는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0월 이후부터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올해만 4월 중순까지 일반 아파트의 3배 수준인 1.39%가 하락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 벌써 6주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 반등세에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보유세 강화, 3기 신도시 개발 등의 불안 요소가 나온 후에도 서울 아파트는 안전하다는 것이 보장되면서 반등되었다고도 하고, 재건축 아파트는 원래 폭이 크고 비싼 거래가는 로얄동의 로얄층이라 그렇게 된 것이며, 곧 매도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여서 회복세는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죠. 빠르던 느리던 회복세를 보인다는 의견들인데 지금이 정말 오를 만한 상황일까요? 앞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전망을 시점별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매 시점에서 보자면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올해 실거래가를 보시면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경우 전용 76제곱미터는 14억에서 16억 4천, 84제곱미터는 16억 6천에서 18억 2천에 거래되었습니다. 같은 지역 한보 미도맨션의 경우 전용 84제곱미터는 17억 5천에서 18억 5천, 126에서 128제곱미터는 21억 4,500에서 24억, 161제곱미터는 28억 4천에 거래되었고요.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전용 76제곱미터는 16억에서 18억 2,900, 81에서 2제곱미터는 16억 9,800에서 18억 7천으로 거래되었죠. 실거주를 한다고 했을 때 1주택자라서 40%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8억 4천에서 17억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죠. 갭 투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앞에 말한 3개 단지의 전세가를 보시면 음마 전용 76제곱미터는 최고 5억, 84제곱미터는 6억 5천, 한보 미도맨션 전용 84제곱미터는 8억, 126에서 128제곱미터 11억, 161제곱미터도 11억, 잠실주공 전용 76제곱미터는 4억 6천, 81에서 2제곱미터는 5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최소 9억에서 최대 17억 4천까지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대출을 받던 갭 투기를 하던 최소 8억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건데, 아파트 한 두 채의 가격인 만큼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보유하는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증가하는 보유세가 만만치 않죠. 예를 들어 한보 미도맨션 1차 전용 84제곱미터에서 중층인 9층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17년 320만원에서 2018년 410만원, 올해 460만원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14%나 오른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점점 더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죠. 종부세의 공정가액 비율도 올해 85%로 상향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0%로 올리는 것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재건축 같은 고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점점 더 빠르게 늘어날 예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는 일명 몸테크도 해야 되는데요.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는 30년 이상의 연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녹물, 층간소음, 주차 문제 등 거주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수십억짜리 고가 아파트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힘들게 거주 기간을 채우고 난 뒤 몸테크하기 힘들면 전세를 놓고 갭투기로 갈아타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거주 환경에서 전세는 구하기 쉬울까요? 앞에서 말한 3개 단지만 해도 현재 합쳐서 약 1000여 세대의 전세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 잘 구해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럴수록 대출이자 또는 금액 부담이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힘들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재건축은 언제 시작할지 기약도 없습니다. 우선 3월 12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재건축 등 도시계획 전 과정에 개입하는 도시건축혁신안이 그 이유 중 하나죠. 예전에는 민간에서 재건축을 계획하여 시, 군의 심의를 받았다면 이제는 서울시가 용적률, 높이, 경관, 지형, 가구 구조, 보행자 도로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심의 과정을 3회에서 1회로 줄이고 소요 기간을 20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시켜 빠르게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그 외에도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디자인과 슈퍼블록은 쪼개고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집적하여 생활 공유 가로로 조성하는 등의 계획도 있죠. 공공성이 높아지면 서울이야 더 아름답고 쾌적해지겠지만 과연 재건축 조합원들도 이를 납득할까요? 성냥갑 아파트로 불리우는 판상형 아파트는 채광 및 통풍, 공간 활용 등의 장점으로 생활환경이 좋고 건축비를 아낄 수 있어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지어졌는데요. 디자인을 예쁘게 하려면 높은 건축 비용을 감안해야 하며 추후 생활 문제로 수요를 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재건축 사업은 층고 제한, 용적률 250% 제한 등의 규제가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4조에 있는 소형주택 비율이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1조에 있는 임대주택 비율을 지켜서 용적률을 완화받아 수익성을 확보하려고까지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시에서 내린 가이드라인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에 초점이 있어 몸테크까지 하면서 힘들게 버틴 조합원들이 만족할 리가 없죠. 게다가 혁신안 외에도 2017년에는 재건축 주택 공급수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2018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하기 힘들어지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재건축을 빨리 추진해서 보유세 등 지출을 줄이자는 의견과 지금처럼 규제가 많을 때는 정책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으로 조합원 간의 의견이 갈리게 되는데요.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사업은 점점 더 연기될 것이고 부담은 점점 더 커져가겠죠. 8억 이상의 많은 금액도 오랫동안 묶이면서 그만큼의 기회비용도 날아갈 것이고요. 세 번째로 장기적인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죠. 조합원 1인당 평균 3천만원 이상이면 부과되는데요. 3천만원부터 1억 1천만원까지 2천만원 단위로 최고 50%까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가구가 조합원 1인당 1억 5천만원의 같은 이익을 얻는다고 했을 때 각자 4천만원을 환수당하는 거죠. 그럼 실제 1억 1천만원의 이익만 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공급 문제도 있습니다. 많으면 올해 9월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단지인 둔촌주공 아파트가 분양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자니 시기가 겹칠 위험이 있는데요. 마치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이후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 등 연이어 나오는 아파트들이 많은 매매와 전세 매물을 남겼고 그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져 매물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재건축하면 얼마 전처럼 재건축 물량이 들어오는 초창기가 아니라 공급 시기에는 몇 년간 쌓여온 매물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되는 강동발 재건축 물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매매 및 전세 수요를 구하는 시기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더더욱 악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준공이 되어도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자니 각종 규제로 인해 수익이 적고 사업을 연기하자니 자금은 묶인 채 보유세 부담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형국에 놓여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재건축 추진이나 조합 설립을 미루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 고분양가 문제로 앞으로의 분양가는 점점 하락할 전망이죠. 이렇게 악재만 가득한 상황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기사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서울 바닥론의 여파로 지일에 매입한 사람들에 의해서 올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담합하여 고가로 내놓으니 시세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를 보고 상승세로 전환한 줄 알고 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9.13 이후 계속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가 약간의 반등 기미가 보이니 역시 서울의 아파트는 우상향이라며 급하게 달려들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파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팔았을까요? 이미 하락할 수밖에 없는 지표가 많이 나와서 빨리 팔고 싶어 했을 것이며 오히려 보유세 직전인 5월에 비싼 값에 사주니 옳았구나 생각하고 팔았겠죠. 지금 사신 분들은 재건축 추진 연장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면서 꾸준한 손해까지 보게 될 것이고 급하게 계약한 대가로 올해 보유세까지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재건축이라는 게 노후 불량주택의 시설 및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이것이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물론 재건축이 완료되면 새 아파트로 변모할 것이니 기대 심리로 어느 정도 오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기로 상승하는 게 더 크니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1983년 11월에 준공된 한보 미도맨션의 경우 그래프를 보시면 재건축이 가능했던 2007년 안팎의 상승세보다 투기가 활개치던 2016년의 상승세가 훨씬 더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65%나 오를 만큼 미친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은 일반 아파트보다 재건축 시장에 훨씬 더 많은 투기가 몰렸으며 이미 너무 오른 가격과 각종 규제로 추후 재건축을 하더라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상승하던 시기를 생각하며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니하고 단순한 판단으로 집을 사는 거죠. 작년 10월부터의 하락세는 재건축 시장의 어려움을 뜻하며 지금 잠깐 반짝했던 상승세를 보고 샀던 사람들은 결국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벌써 서초의 재건축 아파트는 이번 주부터 하락세에 들어온 만큼 다른 지역도 곧 상승세는 끝날 것으로 보이며 고가 재건축 아파트의 높은 보유세는 앞으로 하락세를 점점 더 가속화시킬 전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